아니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 열풍을 넘어 감동의 물결이 된 화제의 한국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44년 후 이 이야기가 다시 세상을 뒤흔듭니다. 개봉 33일 만에 1000만을 돌파하며 팬데믹 이후 첫 단독 1000만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범죄도시 3편을 제치고 2020년대 흥행 1위와 최종 관객 13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급력은 스크린 밖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분노, 눈물,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다짐. 심박수 챌린지와 현충원 챌린지로 이어지며 서울의 봄은 단순한 영화가 아닌 하나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국내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미국, 호주, 대만, 홍콩, 일본에서도 개봉하였으며 특히 흥미로운 점은 홍콩 개봉일이 5.16 군사정변일과 같은 날 개봉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우연치고는 너무 상징적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작비는 230억이 투입되어 국내 매출 1191억 원, 해외 매출 1,400억 원을 달성하여 이례적인 글로벌 흥행을 달성했습니다. 개봉 당시 SNS는 서울의 봄 영화 열풍으로 들끓었습니다. 관객들은 12.12 챌린지를 만들고 군복을 입고 희생자 추모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화 보면서 손에 땀을 쥐었다. 뉴스보다 훨씬 생생하다는 글이 계속 올라왔고 이건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집단적 기억의 재소환이다라는 평이 이어졌습니다. 관객 한 명 한 명이 화면 속 긴장에 숨을 죽이며 그날의 분노와 공포를 함께 체험했습니다. 엔딩 직후 심박수 178bpm, 분노 챌린지 속 흥행 열풍과 너무 잘 만들어서 분노를 유발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영화 시작 30분 만에 123bpm을 찍었다며 계속 스마트워치 경보가 울렸다고 적은 글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묘사된 신군부의 쿠데타 당시 모습을 본 관객들이 화가 났다며 올린 게시물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울리고 일본을 놀라게 하고 중국을 감탄시킨 그 영화 서울의 봄. 지금부터 그 뜨거운 한국, 중국, 일본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야포단 포격을 개시한다. 당시 한국에서의 반응은 단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기억이다. CGV 평점 98%, 네이버 9.46점으로 관객 10명 중 6명은 20, 30대 젊은 세대가 중심이었습니다. 네이버 영화 리뷰에서는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그날을 기억하자는 국민의 다짐이다. 마지막 황정민의 눈빛에서 모든 게 끝났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폭발했다. 인스타그램 댓글에서는 심박수 178bpm, 엔딩 10분 내내 숨을 못 쉬었다. 이게 한국 영화의 진짜 힘이다. 정의는 반드시 돌아온다. DC 인사이드 영화 갤러리에서는 영화 보고 바로 현충원 다녀왔고 그날의 진짜 영웅들에게 경례한다 라고 반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영화 서울의 봄을 주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글로벌 플러스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전했고 동양경제신문은 12.12 군사반란이라는 금기를 정면으로 다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네마투데이는 일본 개봉과 관객 반응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처럼 일본 관객도 50에서 60%가 20, 30대 젊은 층이었죠. 일본에서는 특히 1980년대 한국 정치사를 다룬 드라마 제5공화국을 즐겨봤던 팬들이 많았는데요. 제5공화국 팬들이 장포스 장면 재현을 기대하며 열광했고 합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까 이가?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너 누구야? 아니, 내가 썩어 빠져 문드러진 인간아. 부활이도 없네. 니들 거기서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탱크 몰고 밀고 들어가서 니들 대가리를 뭉개버릴 테니까. 2024년 8월 23일 일본 개봉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필마크스 4.2점, 야후에이가 4.1점, A가 닷컴 4점으로 당시 개봉작 중 평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류 전문가 미사는 1987과 택시 운전사를 잇는 현대사 실화 명작이라고 극찬했으며 배우 쿠니무라 주는 곡성에서 함께 연기한 황정민의 대단함을 새삼 느꼈다고 말하며 주연 배우들의 연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 하나 없다르게. 그게 군대냐? 서울의 봄의 일본 반응은 악역이 승리로 끝나는 참신한 라스트.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영화 서두에서 일부 허구를 섞었다는 자막이 흐르지만 이게 정말 마치 눈앞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듯한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상영 시간이 2시간 20분으로 길었지만 지루할 틈 없이 끝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역할인 정우성이 역시 멋있긴 했지만 뭐라고 해도 악역인 황정민의 연기가 대단했어요. 주연급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악역에 몰입해서 전 대통령의 비열함과 교활함을 10분 살려서 즐기고 연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태우 역할에 박해준의 턱선이 닮았다는 점도 감탄했어요. 성공하면 혁명이라며 허풍 떨고 권력을 향해 끝까지 폭주하는 황정민이 너무 강렬해요. 진심으로 미워졌습니다. 역할 준비가 대단했어요. 이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줘서는 절대 안 돼요. 가지런히 늘어선 여러 개의 소변기들은 마치 그에게 복종하는 정렬된 군인들처럼 보였고 마치 군대 또는 국가의 모든 것을 장악한 듯한 밉살스러운 악마를 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배우들의 열연이 대단했고 특히 정우성의 냉철한 연기가 인상 깊었다. 잘생긴 아저씨들이 다수 출연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끝까지 긴장감 있는 전개와 각 배우들의 밉상 연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누가 갑종 출신 아니랄까봐 말본새가 쌍스럽기는. 무슨 나와? 내 음식을 찾지 못하면 여기 전부 공동묘지 되게 생겼다고. 공동묘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형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서울의 한 극장에서 서울의 봄 포스터 속에 전두광 얼굴에 구멍이 뚫린 채 붙어있는 사진이 포착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황정민이 연기한 배역 전두광이 관객들의 분노를 유발하다 보니 관객들은 분노를 사귈 수 없다며 황정민이 고문당하는 영화 인질까지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에 CGV는 실제로 인질을 단 1회차 한정으로 재상영하는 이른바 대리만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 카타르시스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죠. 그런데 분노는 스크린을 넘어 현실로 번졌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 진입 사태가 벌어지자 영화 서울의 봄이 마치 현실을 예언한 작품처럼 다시 소환된 것입니다. 계엄령이 대체 뭔데라는 질문이 온라인을 뒤덮었고 그 결과 서울의 봄이 넷플릭스 주간 탑10 1위로 역주행하며 시청자 수가 무려 2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SNS에는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 취했나 보험 같은 풍자밈이 폭발적으로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비트코인도 대폭락하며 난리가 나기도 했는데요. 와 마이너스 25%였고 진짜 봐봐. 야 이게 말이 돼? 와 빚에 1억도 깨졌어. 야 근데 이거 비상 계엄령이면은 이거 계엄령의 난 아닌가요? 무슨 일인가요?
한국에서는 서울의 봄을 통해 그날을 잊지 않겠다라는 역사적 공감이 중심이었다면 일본에서는 권력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졌고 중국은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중일 젊은 세대가 이 영화를 진짜 영화의 감동으로 받아들이며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이 한층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한중일 반응은 한국 영화의 몰입감은 다르다. 이건 진짜 실화라서 더 울었다. 특히 일본 필마크스에서는 올해 본 영화 중 최고로 몰입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상영이 어려웠지만 중국 유학생과 네티즌들이 더우반해서 진짜 용기 있는 영화라며 극찬을 쏟아냈으며 중국 네티즌들은 검열로 상영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도 용기, 진정성, 양심이라는 단어로 이 영화를 평가하며 더우반 평점 8.8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보시죠. 서울의 봄의 중국 반응은 대략 이런 느낌인데요. 12월 12일, 그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봤습니다. 전반부엔 황정민 연기에 감탄했고 후반부엔 정우성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마치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남산의 부장들 같은 작품들을 떠올리니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최근 2년간 본 한국 영화 중 최고예요. 마치 몇 년 전 한국 영화를 즐겨보던 그때의 느낌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관객이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긴장감 있게 몰입하게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황정민 연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었고 전두환이라는 인물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강하게 뒤흔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요즘 아마 많은 분이 추천받은 영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1979년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죠. 한국 박스오피스 1위를 했지만 중국에선 어쩔 수 없이 들어오기 힘든 영화였어요. 어젯밤에 봤는데요. 저의 개인 평가는 영화사에 남을 수준의 좋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프냐면 제가 이 나라에서 수년간 기본 상식을 전해왔고 내성이 있는 나 같은 사람도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적어도 3개월은 후유증을 겪을 거예요. 이 영화의 여운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직접 가늠해보세요. 세 나라 모두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각기 다른 시선으로 같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단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인간이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그날을 기억했고 일본은 인간을 보았으며 중국은 양심을 느꼈습니다. (1979년 12.12 쿠데타) 그 이후 1980년 봄 계엄 해제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이 조치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어 다음 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1996년 8월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최종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 추징금 2,205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어 실제 복역 기간은 약 2년 남짓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구독자님께 대하여 경례.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